자, 다음으로 소논문과 지망이유서, 면접, 포트폴리오 일본어 설명,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소논문 한글로도 어렵죠. 네, 일본말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기피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자, 먼저 소논문을 보시면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기 경험이 없어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논문 전형으로 준비. 자, 이 소논문 쓰는 게 한자 때문에 어려워요. 평소에 글 쓴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도 글 쓴 적이 없는 친구들 많이 보냈어요. 특히 이번에 인제 시사일본어사와 연계를 하면서 그쪽에 전담을 하시는 선생님도 배치가 되고 이러니까 좀 학원 미술학원하고, 그러니까 미대 입시에 맞는 소논문하고 그 어 일본 문법과 어휘와 내용에 맞는 일본어 학원하고의 연계를 잘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타마미술대학교는 전 학과가 공통으로 소논문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결국은 다른 모든 학교, 타마 이외 학교들은 소논문 시험이 없는데 타마만 파인아트부터 디자인학과에 이르기까지 전 학과가 소논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결국 준비해야 돼요. 플러스 예술학과는 예술학과 프로듀싱이라든가 예술, 문화, 비평, 평론 이런 쪽으로 가는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결국 소논문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무사시노미대 같은 경우는 예술문학과,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학과는 소논문 시험을 입학 시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자, 그런데 대신에 예술문화학과를 지망하기 위해서는 예술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미술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소논문이라고 한다면 유명 작가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 작품에 대한 이해와 연구,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고 서양 예술 문화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타마와 무사시노의 예술학과, 예술문화학과 출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 전임 강사로 계시기 때문에 두 분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거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단지 공부를 하는데 예술 문화에 대한 공부 또는 어 뭐 전시회, 박물관에 대한 큐레이터 공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술학원에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시노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학과라는 곳이 3년 전에 생겼는데 좀 뭐랄까, 그림을 못 그려도 좋은데 똘똘한 친구들,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실기를 대학교에서 1 학년 때 가르칠게, 이런 학과에 가깝고요. 디자인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해서 미적 감각은 대학교 들어오면 가르칠게, 대신에 똘똘한 친구들 디자인 기획,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내가 기획을 할 수 있다면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미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내가 고용을 해서 팀원으로 같이 일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학과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본대 예술학부, 니혼대 예술학부 같은 경우는 사진학과, 영화학과, 연극학부 이런 쪽에서 소논문 시험을 봅니다. 한 1000 자에서 1200 자, 방송학과도 있습니다만 에 이쪽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논문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 영화, 사진, 연극에 대한 공부를 골고루 해야 돼요. 특히 인제 뮤지컬 공부, 감상문을 쓸 수 있을 정도 굉장한 방대한 양의 감상문을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흑백 영상, 고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험 영상 같은 것도 다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글과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영화, 영상, 카메라 이론에 관한 소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일반 대학교에서 문과, 이공과에서 나올 법한 소논문의 테마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뉴턴의 물리학에 대해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영 기법에 대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해 줘야 돼요. 자, 어쨌든 실기를 할 시간에 이런 에 소논문,
이론 공부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미술대학교에서도 예술문화 전공 마찬가지로 큐레이터, 예술문화벽, 평론, 비평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동경공예대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어 소논문을 무조건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택 1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 필기, 쉽게 말해서 문장 표현이라고 해서 소논문, 창작문 둘 중에 하나를 원서를 낼 때 선택해서 내면은 소논문이나 창작문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나는 다른 학교에서 계속 연필 소묘를 준비를 했었으니까 뭐 정물대생을 보고 싶어. 그럼 연필 소묘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또 동경공예대는 애니메이션하고 게임, 만화과가 있습니다. 동경에서 유일하게 전문학과들이 어 포진하고 있는데 이곳을 시험 보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라든가 컷 만화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원고 만화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이쪽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명확하죠? 뭐 예술학과라든가 어 영화학과라든가 를 준비를 해서 소논문으로 준비를 하는데 나는 동경공예대에서도 마음에 드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소논문이나 창작문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망 이유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6월, 7월에 EJU, JLPT 일본 유학 시험과 일본어 능력 시험이 끝나면 이제 지망 이유서를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오라 그래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2달, 3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한글로 완성이 되면은 또 그때까지 배운 일본어를 통해서 번역도 해 오라고 합니다. 팝하고 돌려오고 이러는데 대번에 티 납니다. 본인이 틀리더라도 다 써 와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뭐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는 것만 몇 개월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소개서도 안 써보고요. 뭐 책도 요즘에는 많이 안 읽고 일기도 안 쓰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옛날처럼 길게 뭐 편지를 쓰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화를 길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카톡이나 뭐 메시지로 단답형으로 얘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문장을 길게 뭐 600자, 1000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소논문과 더불어 지망이유서를 쓰는 것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서를 내면 이 학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알게 되는 첫 번째 소개서가 지망이유서예요. 얼굴 보기 전에 교수님이 이미 지망이유서를 보고 있거든요. 흥미있네. 재밌는 친구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면접과 포트폴리오 같이 들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일본어 설명 결국에는 면접 때 들고 들어가거나 면접 때 포트폴리오 일본어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학과들은 요게 두 개가 동시에 행해지는 곳이 워낙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준비하는 메리트는 뭐냐면 내가 준비한 포트폴리오 작품을 담당 선생님과 같이 설명을 준비하는 것 요런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미대에서의 면접, 질의응답도 일반 대학교는 조금 많이 다르죠. 어 공통된 질문들도 물론 있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뭐 배우고 싶어?" 뭐 또는 "어떤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었어? 어떤 작품을 졸업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뭐 졸업 후에는 뭐 하고 싶어?" 이거 뭐 다른 학교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질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면접 뭐야? 뭐 미대에서 뭐 신입생한테 이런 걸 물어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전공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전문 일본어 학원만큼 일본어를 잘하지를 못해요. 전공 선생님들이 뭐 10 년, 20 년, 30 년씩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이런 일본어 학원보다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미술학원에서 만든 미대 감성이 들어간 내용들을 토대로 또는 작가 작품들은 저희가 더 훨씬 잘 알고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일본어 학원에서 면접 준비를 같이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